What's your name, lady? Rushman, Natalie Rushman. Front and center. Come into the church. Rule number 1, never take your eye off your opponent. 오늘의 루머 띵카 2010년 아이언맨2에 첫 등장한 이분, 그렇게 11년 동안 블랙 위도우를 연기했던 우리 한순이 누나 스칼렛 요한슨의 복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안 오겠냐. 오늘은 한순이 누나의 복귀 루머, 과연 블랙 위도우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게 될지 바로 가볼게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다이렉트의 보도를 통해 스칼렛 요한슨의 복귀 보도가 공개됩니다. 아직 스칼렛의 복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마블의 캐스팅 루머가 돌고 있고 그녀가 결국 MCU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 루머는 지난 12월부터 타 매체, 여러 매체를 통해 찌라시로 돌고 있었고, 이 찌라시의 내용엔 어벤져스 둠스데이, 시크릿 워즈에서 여러 배우가 더블 듀티, 그러니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New mask. Same task. What can I tell you? I like playing complicated characters. 누구든 변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수의 변형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들은 좋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나쁠 것이며 어떤 것들은 정말 더 나빠질 것이다. 네, 이 안엔 로다주의 닥터둠, 에반스의 의문의 캐릭터, 기타 등등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로다주와 에반스가 복귀하는 마당에 이 나머지 어벤져스 원년 멤버들, 홍일점이었던 한순이가 복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미 추락사해버린 이 누나 블랙 위도우는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올까? 사실 뭐 부활이라기보단 나타샤가 어떤 변종으로 등장할지가 관건일 텐데, 현 시점 마블의 상황에 기반하여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씹으려 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찌라시에 돌고 있는 내용에 따라 높은 확률로 나타샤의 캐릭터는 변종, 즉 멀티버스의 변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우리가 한 차례 보았던 가모라, 대환장의 멀티버스 속 오이영, That was probably me. 로키 속의 변종들, Hello. Which one of us are you? 수천 수만의 캉캉이까지, 이렇게 우주엔 무수한 변종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예상되는 나타샤의 변종, 바로 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은 살아남은 시간선의 블랙 위도우. 계획대로 우리 호스맨님이 절벽에 떨어져 죽고 머리에 왁스를 바를 일도 없는 시간선인데, Supposed to be me. 가족을 잃고 흑화해버린 클린트처럼 나타샤 또한 그의 사망 이후 흑화, 똑같이 전세계 범죄 조직들을 때려잡는 다크 위도우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냉혹해졌고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벤져스와 마주하고 이후 어벤져스에 합류한 호스맨님, 동생 옐레나가 변종 나타샤와 조우, 변종 나타샤는 살아남은 클린트를 만났고 반대로 클린트는 살아남은 나타샤를 만난 셈이니 서로가 얼싸안는 감동씬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느낌이겠고, 두 번째로 예상되는 나타샤의 변종, 바로 노아로 인해 은퇴한 세계의 나타샤. 그녀는 새로운 세대의 히어로들을 지도하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올드맨 로저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미 현명함으로 맥스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멀티버스의 숨겨진 정보, 닥터둠의 계략을 파헤하는 데 도움을 주며 뉴 어벤져스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막판엔 잠깐 싸우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예상되는 나타샤의 변종, 바로 캡틴 아메리카 혈청을 맞은 초인적인 능력의 캡틴 로마노프. 어째 점점 와디프 느낌이다. 캡틴 로마노프는 케바의 자리를 대체하여 해당 시간선의 어벤져스를 이끌고 이 멀티버스 전쟁에 합류하며 어벤져스와의 팀업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나타샤의 변종, 앞에서 예상했던 선역의 블랙 위도우가 아닌 616 어벤져스에 맞서는 빌런, 바로 닥터둠 편에선 블랙 위도우가 아닐까 싶은데, 이 둠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만큼 이 세계의 블랙 위도우는 그의 오른팔, 만약 에반스의 캡틴이 오른팔로 활동한다면 그의 왼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은 그야말로 어둠의 어벤져스, 다크 어벤져스와 같은 형태를 보여주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블랙 위도우는 둠스데이 이후 시크릿 워즈에서나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알던 나타샤와는 생판 다른
또 다른 우주의 나타샤 변종으로 등장하겠죠. 사실 스칼렛 요한슨은 어벤져스 멤버 중 가장 복귀 가능성이 낮은 배우 중 한 명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21년 디즈니는 그녀의 마지막 영화인 블랙 위도우를 무려 극장과 디즈니 플러스 동시 공개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스칼렛이 디즈니와 맺었던 계약, 극장 매출에 기반한 인센티브 조항,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디즈니가 극장 독점 개봉 조건을 먼저 어겼고, 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이익을 먼저 챙겨버렸으며 결국 지급되어야 할 인센티브가 감소해버린 거죠. 이에 디즈니는 곧바로 성명을 때려버리는데, 스칼렛의 결정은 무시무시하게 냉소적이고 팬데믹의 비극적인 영향을 무시한 것이다. 그녀는 이미 2천만 달러 이상의 출연료를 받았다 라고 대응합니다. 하지만 스칼렛을 비롯한 동료 배우들, 제작자들은 그녀를 지지했고, 디즈니의 스트리밍 전략, 또 계약 협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결국 두 달이 흐른 9월, 양측은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냅니다. 네, 업계 소문에 따르면 스칼렛 요한슨이 약 4천만 달러가량을 받았다 하죠. 결과적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 극장 개봉과의 텀을 조율하는 시발점이 되었고, 이 한수인 누나는 더 이상 마블의 학을 뗄 것으로 예상됐는데, 하지만 뭐 합의도 원만하게 잘 됐겠다. 스칼렛은 디즈니와의 관계에 대해 디즈니와의 소송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비즈니스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을 뿐이다 라는 긍정의 입장을 밝혔고, 이후 디즈니 테마파크의 인기 놀이기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이 타워 오브 테러의 주연이자 프로듀서로 참여, 이후 올해 개봉 예정인 마블 영화 썬더볼츠의 비공식 프로듀서로 참여한다는 루머도 흘러나옵니다. 어찌됐건 개인적인 응어리는 아예 사라진 거죠. 스칼렛 요한슨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나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된다. 거기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뱀파이어나 좀비 버전이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기적일 것 같다. 마블스러운 기적 말이다. 하지만 어떨지 정말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이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나버렸으니 이 누나가 아예 못 돌아올 이유는 전혀 없죠. 자, 지구 616에 남은 어벤져스, 크리스 햄시기의 토르, 마크 러팔로의 헐크, 제레미 레너의 호스맨님 등 아직 어벤져스의 원년 멤버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새롭게 결성된 뉴 어벤져스, 앤트맨, 데드풀과 울버린, 썬더볼츠, 데어데블, 판타스티포, 스파이더맨, 샹치, 패스. 결국 닥터둠에 맞서기 위한 어벤져스, 이터니티 어벤져스를 결성하며 이후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과연 이전에 사망해버린 혹은 종족을 감춰버린 이 원년 멤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루머띵크는 계속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It's lucky you're beautiful because there's nothing up here. What? That's mean. Did you just was call me kinda like dumb? You went straight to dumb. Like 1 minute I was like, oh, you're wearing my grandma's sweater, and then you're like, you're dumb?